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공통과목,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나오는 수원 수투의 문제, 그 중에서도 2점과 3점 문제를 모아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번에 해설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개념 설명도 하고 개념 설명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래서 문제풀이와 동시에 개념까지도 적당히 잡는 방향으로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1번, 모두가 알다시피 지수 법칙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 풀기 위해서는 꽤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내가 n 제곱근 a의 n제곱이 a라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a는 양수예요. 그와 동시에 a의 m제곱의 n제곱이 a의 mn제곱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또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세제곱근의 27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세제곱근의 27은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 되고요.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웠던 이식 때문에 3으로 바로 나오고, 곱하기 얘는 여기서 배운 이식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여기 있는 이식 때문에 2분의 1과 같아지면서 답이 2분의 3, 5번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법칙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풀어주시면은 아마 다음번에, 혹시 이거 틀리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다음번에 틀리시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f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에 대하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선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가 f'의 a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렇고요. 다음 fx가 어떤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f'의 x는 nx n-1제곱으로 나온다는 거. fx가 어떤 c라고 한다면은 f'x는 0으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fx랑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gx 되어 있는 것들, 이 전체를 미분시키면은 f'x 풀마 g'x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k라는 상수를 곱한 fx를 미분하면은 k f'x로 나온다는 거. 이렇듯 미분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여기 있는 미분 계수 자체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했던 게, 여기 문제에서 구해달라 했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은요 f'의 3과 같고, 여기는 f'의 3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주자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의 미분이 되고, x제곱 따로 미분 마이너스 2x 따로 미분 3 따로 미분 이렇게 계산되는데, 각각 계산해보면 2x 마이너스 2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f'의 3은 4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4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분 계수에서 나온 유형인데, 이 유형은 미분 계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 이렇게 c라고 하는 실수배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c를 분리시켜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k는 1부터 n까지의 c는 c n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ak 더하기 3은요.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계산이 얼마로 된다? 30으로 된다. 그리고 그게 얼마다? 60이었다. 따라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30이므로 k는 1부터 n까지 ak는 15라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성질의 이 개념들을 한번 보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한다 할 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연속의 특성 중 하나로서 연속에서 나온 개념인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함수라는 특성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1하고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가 4 빼기 f1과 같다라는 것은 f1이 4 빼기 f1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2f1이 4니까 f1의 값은 2라고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곱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이 둘을 곱한 것을 미분하면은 f'x gx 더하기 fx g'x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지금 구해달라고 한 g'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서 봤던 gx식 x 세제곱 더하기 1의 fx라고 나오는 이 식을 미분하면은 3x제곱 f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의 f'x라고 이렇게 우리 여기서 배운 대로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f'의 1이라고 하면 3 f1 더하기 2 f'의 1과 같죠? 문제에서 f1이 2고 f'의 1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즉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정답 1번이라고 나오겠죠?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법 개념 다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다음 6번째 얘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불리는 유형인데 여기서 쓰는 공식은 보통 2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대놓고 이것만 썼으니까 이것만 강조하도록 할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이제 좀 특이하게 각변한 공식을 썼는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고 그것이 7분의 1 코사인 세타랑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7분의 1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제곱을 계산해 보면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우변에서는 49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식을 쓰는 건데요.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서요. 49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풀기가 좋아져요. 왜냐?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사인 세타니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곱을 한 이유가 뭐다? 제곱을 한 이유는 여기 있는 빨간색 줄친 이 식을 써먹기 위해서다. 그건 다 무엇을 위해서? 사인 세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사인 세타로 문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양변에 49를 곱하면은 좌변 49 사인 제곱 세타가 우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50 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는 50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분의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답이 뭐냐? 현재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7분의 1 코사인 세타랑 같다요. 근데 여기 있는 요거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세타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은 여기 밑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여기는 사인 세타의 답은 플러스 값인 10분의 루트 2가 답으로 나와줘야 될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체크하는 문제 때문에라도 살짝 어려운 3점짜리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여기 있는 얘는요. 꽤 오랜만에 등장한 유형인데 로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보는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도 그렇고 사실 삼각함수까지 해가지고 3점짜리보다는 4점짜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형태를 이번에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최근에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평가원에서 얘네가 4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지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셔서 사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로그 a1m라는 x 빼기 p 더하기 q라고 하는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뭐라는 거? x는 p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사실 대입하고 푸는 문제라서 사실상 이게 거의 여기 있는 문제의 거의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우선은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여기 있는 y는 로그 1m라는 x-a의 점근선이 뭘로 나오게 된다? x는 a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x는 a와 y는 로그 1m라는 4분의 x의 교점은 당연하게도 여기 나와 있기를 a라고 나와 있는데 그 a 좌표는 a, 로그 1m라는 4분의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x는 a와 y는 로그 2분의 1m라는 x의 교점을 b라고 한다면은 b의 x좌표도 똑같이 a, 로그 2분의 1m라는 x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금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x는 a와 이제 y는 로그 1m라는 4분의 x, x는 a와 y는 로그 2분의 1m라는 x의 두 교점을 찾았어요. 그럼 교점을 바탕으로 a, b의 길이라고 함은 x값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y값을 뺀 것의 절대값이라고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은 이렇게 밑이 바뀌게 되죠. 이 밑이 바뀌는 거는 또 어떤 공식을 쓴 거냐? 로그 a분의 1의 b는 마이너스 로그 a1m라는 b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이용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절대값 로그 1m라는 4분의 a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a가 되는 거죠. 여기도 x가 아니라 a예요. 여기도요. 그러면은 요 계산 때문에 절대값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4분의 a 제곱이라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a의 값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4분의 a 제곱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4분의 a 제곱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 때문에 이 답은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4분의 a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다? 4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후의 계산 4분의 a제곱은 2의 4제곱, 즉 16과 같고 a제곱은 64가 되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는데, a가 2보다 큰 것 때문에 a는 최종적으로 8이라고 하는 답,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음 8번 해보겠습니다. 8번, 여기가 이제 객관식으로서 3점짜리 마지막 문제인데, 두 곡선 y는 2의 x제곱 빼기라고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정식과 미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두 함수 그래프 fx랑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고 그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와 감마 같은 걸로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 알아둬야 될 개념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는 개념이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y는 fx랑 y는 gx의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뭐와 같다? 두 식을 갖게 둔 fx와 gx, 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가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만약 빨간색처럼 물어본다면 여기도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는 이 점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문제에서 2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니까 이거를 둘을 같다고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요 두 개씩만 좌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은 k의 실근이 두 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게,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실근도 두 개가 맞겠죠? 그럼 여기서 말을 한 번 더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과 y는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의 교점이 두 개라고 하는 말로 또 연결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여기 그래프 그리려면은 y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이고 얘를 미분한 y'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라고 나오고, 얘가 0일 때의 값인 x가 0 또는 x가 2일 때 그 값을 갖는다는 사실은 알아냈네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자주 그리던 함수 증간표를 좀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x, f'x, fx를 이렇게 쓰고 0하고 2로 해서 해보면은 요 내용이 0 이전에는 여기는 y'에다가 뭐 해보니까 0 이전의 값을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값, 음수로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0에서 0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값을 0부터 2 사이에서 갖고 다시 0이 되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더라 라는 거죠. F0 같은 경우는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일 거고, F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3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0,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지나고 2, 3도 반드시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라는 이 녀석과 y는 k라고 하는 녀석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교점이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에 따라 k 값은 3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양수의 k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 양수의 k 값은 3번이 되는 게 맞겠죠. 다음 16번 부등식 2의 x-6제곱이 4분의 1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얘 같은 경우는 지수 부등식의 내용인데요. 지수 부등식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 내가 어떤 a의 x제곱이 a의 y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 a가 1보다 클 때. 반대로 x가 y보다 반대쪽으로 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래서 밑에 크기에 따라 지수부등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우선 4분의 1의 x제곱을 밑을 2로 바꿔줄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따라서 현재 어떻게 되느냐? 2의 x 빼기 6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앞서 배운 개념 때문에 x 빼기 6보다는 마이너스 2x가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3x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수 x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1 또는 2밖에 없으니까 그 자연수의 합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17번 같은 경우는 부정 적분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 적분은 뭐냐? 내가 어떤 fx가 x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인테그럴 fx의 dx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물론 당연히 fx가 만약에 어떤 상수 k 같은 녀석이라면 인테그랄 fx의 dx는 k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적분상수 붙여서 계산하면 되고요. 또한 적분 같은 경우 fx 풀마 gx의 dx를 하는 것이 따로 적분한 것들끼리의 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배를 한 계산은 실수배를 밖으로 꺼내내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f'x 있죠. f'x가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인테그럴 f'x의 dx로 해가지고 fx식을 구해준다면은 인테그럴 8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로 일단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얘를 부정적분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 얘가 2x 4제곱 빼기 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f형이 c로 나오는데 그게 3이라는 거니까 다시 식을 정리하자면 fx는 2x 4제곱 빼기 x 더하기 3인 거죠. 따라서 f2의 값은 31 빼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33이라고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18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3차함수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x는 1에서 극소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y는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극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예요.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거든요. 바로 어떤 거? f 프라임의 a가 0이다. 이 개념이 거의 전부일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현재 여기 있는 x는 1에서 극소라는 말과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 때문에 현재 f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f'의 1은 0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f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1 같은 경우는 2a 더하기 b로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의 x는 3a x제곱 더하기 b니까 f'의 1은 3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0이라는 거죠.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했을 때 2번씩에서 1번씩을 빼주면은 3a 플러스 b에서 2a 플러스 b를 빼니까 a만 남고 2번에서 1번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라고 a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a 값이 나오고 나면은 a 값이 2인 거를 뭐 1번이든 2번이든 아무 데나가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대입을 하면은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은 6x제곱 빼기 6이고 얘가 0이 될 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x는 1에서 극값을 극소로서 가졌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f-1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6 빼기 2 하니까 더하기 2 하니까 답이 6이라고 나왔겠죠? 그래서 fx의 극소값은 얼마다? 극대값은 얼마다? 6이다 라고 바로 구해주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인 여기 있는 공통과목에서 마지막 3점 문제인 1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 문제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을 삼각함수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각함수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y는 a sin bx에서 최대값은 절대값 a,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그 다음에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에서입니다. 이렇게 나온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가 대체 어떤 모양을 띠고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거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사실 fx가 나오기를 a sin bx 더하기 8 빼기 a인데요. 여기서 a랑 b가 둘 다 양수란 점에 주목해야 돼요. 자연수라서. 둘 다 자연수라서 양수란 점에 주목하면은요. fx의 최소값은요. 여기가 마이너스 a로 나오는 때인 8 마이너스 2a란 말이죠. 그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 있는 값원의 식이 성립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오는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자면은 여기 문제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x가 0이다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어쨌거나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 위에서 떠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시를 들자면.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파이가 있다는 거고. 그때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는 것은 위로 무작정 떠 있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위로 무작정 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요 최소값이 0보다 큰 특성 때문이라도 fx는 0이라는 근이 없어지게 돼요. 그쵸? fx는 0이라는 근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요 그래프는 무조건 틀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점이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도록 이 파이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나오려면은 우선은 A가 최대값인 4가 나와 주어야만 이렇게 그래프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외 나머지 자연수인 A가 3 또는 2 또는 1일 때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니까요. 만나지 않고 위에 붕 떠 있는 X축 위에 떠 있는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A가 4라는 걸 이걸 통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빨간색의 한 주기의 모양이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원래 0부터 2파이까지를 기준으로 일반 사인 함수가 갖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한 주기짜리 하나짜리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4개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밑에 주기를 나눠준 이 B가 얼마였단 얘기? 4였단 얘기겠죠. 왜? B가 4가 되어야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면서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고 하는 총 4가지 구간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A가 4고 B가 4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8이다. 답은 8이라고 나왔겠죠.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좀 되게 상세하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건너뛴 것도 있지만 최대한 상세하게 공통 과목에 2점과 3점짜리 문제 풀어봤어요. 이제 또 4점 그리고 선택 과목의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